내가 홈페이지에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순간 나도 강마리가 사실은 이병헌 부원장의 숨겨놓은 딸이라고 공표해서 세상을 뒤집어 버릴 거야. 라며 짐승처럼 포효하는 진기식 부원장의 비릿한 선전포고는 평화롭던 엄병원의 아침 공기를 단숨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바꿔놓고야 말았었답니다. 자신의 리베이트 비리를 덮기 위해, 그리고 아내 윤원경 이사가 쥐고 있는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제 자식 같은 아이의 출생마저 추악한 가짜 뉴스로 둔갑시키려는 진기식 부원장의 광기 어린 눈빛은 이미 이성이 마비된 괴물 그 자체였는데요. 윤원경 이사는 그런 남편 진기식 부원장을 보며 지독한 혐오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 소리의 집인 이 병원을 지키기 위해 강말이라는 존재를 철저히 지워버려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 자신의 모성애를 칼날처럼 갈고 닦으며 남편의 폭주에 맞서고 있었더라고요. 이 모든 파국이 엄병원을 집어삼키기 전 강마리는 송미령이 쳐놓은 잔인한 함정 속에서 죽음보다 더한 공포와 고독을 홀로 견뎌내고 있었답니다. 송미령은 2사급 브리핑 준비를 도와달라는 가증스러운 감언이설로 강마리를 유인해 이미 폐쇄되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영구동의 어두운 복도로 데려갔었고, 그곳에서 강마리의 유일한 구조 신호인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뒤 밖에서 육중한 철문을 잠그고 폐문 표시까지 걸어둔 채 차가운 비웃음을 남기며 사라져버렸었는데요. 난방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둡고 습한 공간에서 강마리는 진이 다 빠지도록 문을 두드리며 "여기 사람 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기요. 저기요." 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비명 섞인 메아리와 천장에서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 소리뿐이었답니다. 강마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발밑부터 차오르는 시베리아 같은 냉기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가느다란 손가락 끝이 허옇게 질리고 손톱 밑이 깨질 정도로 문고리를 흔들었으며 어깨가 으스러질 듯 문에 온몸을 부딪히며 탈출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육중한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입김이 하얗게 서릴 만큼 혹독한 냉기 속에서 강마리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 결국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손등을 비비며 영원처럼 느껴지는 지옥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었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조차 공포가 되어 돌아오는 그 시간 동안 강마리는 송미령이 자신에게 퍼부었던 인격 모독과 남자 홀리는 재주가 누굴 닮았겠냐는 독설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고, 자신이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세상의 불합리함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었더라고요. 그렇게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던 찰나 정적을 깨고 문 밖에서 미세한 기계음이 들려왔고, 누군가 소리 없이 다가와 잠긴 문을 열어준 덕분에 강마리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었답니다. 강마리가 떨리는 몸을 이끌고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복도 바닥에는 자신의 휴대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자신을 구해준 그 조력자는 이미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 뒤였는데요. 강마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오열하다가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고도 태연하게 어딜 가서 사람들을 놀래키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일 송미령의 얼굴을 떠올리며 결연하게 일어섰었답니다. 강마리는 이강세 레지던트와 표도기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한 채 여전히 몸에 남아있는 영구동의 한기를 떨쳐내지 못한 무거운 발걸음으로 송미령의 방을 향해 걸어갔었더라고요. 강마리가 송미령의 방문을 거칠게 열었을 때 송미령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답니다. 송미령은 들어오는 강마리를 거울을 통해 힐끗 보더니 "휴일인데 또 무슨 일이야? 인턴 선생, 아직도 영구동의 그 아늑한 추위가 덜 가셨나 봐." 라며 비아냥거렸는데요. 강마리는 송미령의 책상 앞에 서서 일그러진 분노를 억누르며 "송미령 씨, 경고할게요. 나한테 했던 그 비겁한 짓들, 그리고 우리 엄마를 모욕한 말들,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알아볼 거예요.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병원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라고요라고 단호하게 쏘아붙였답니다.
송미령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인턴 나부랭이가 뭘 알아낸다는 거야? 내 엄마가 이풍주 교수랑 무슨 사이인지 병원 게시판에 올라오면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다시 독설을 퍼부었었는데요. 하지만 강마리는 흔들리지 않고 송미령의 심장 가장 깊숙한 곳을 찌르는 마지막 비수를 꽂았었답니다. 아, 그리고 이풍주 교수님이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신과의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과거일 뿐이라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당신은 교수님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진 유령일 뿐이라고요. 강마리가 과거에 끝난 사이. 우리 엄마가 아니라 이풍주 교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풍주 교수님이요라고 쐐기를 받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가버리자 홀로 남겨진 송미령은 강마리의 뒷모습을 보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었답니다. 송미령은 곧장 책상 위의 모든 서류와 집기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고 과거, 끝난 사이. 내 엄마 주시라가 그렇게 시키더냐? 이풍주, 내가 감히 나를 이렇게 모욕해? 라며 광기 어린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었더라고요. 송미령은 깨진 물건들 사이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주시라와 이풍주 교수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해버릴 가장 추악한 각본을 완성하기 시작했었답니다. 그녀는 진기식 부원장이 쥐고 있는 강마리 숨겨놓은 딸 카드를 이용해 주시라와 이풍주 교수의 명예를 동시에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릴 준비를 마쳤는데요. 송미령은 과거 강마리를 연구동에 가두고 생명까지 위협했던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며 강마리를 이용해 주시라의 모성애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잔인한 덫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병원을 거대한 화염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더라고요. 이런 폭풍전야의 긴장감 속에서도 주시라는 이풍주 교수와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잔인한 가족 사진의 실체에 대해 묻고 있었답니다. 주시라는 이옥순의 집에서 이풍주와 이강세가 형제로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을 확인한 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친동생이 딸마리의 연인이었다는 천륜의 장난 앞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공포를 느꼈었는데요. 주시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얘기 안 했어요? 지난번에 병원 앞에서 만났을 때라도 얘기해줬으면 좋았잖아요 라며 원망 섞인 질문을 던졌고 이에 이풍주 교수는 나 시라 씨와의 만남 쉽게 결정한 거 아닙니다. 강세와 마리가 사귀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라고 답하며 주시라를 경악하게 만들었었답니다. 주시라가 그런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마리는 어쩌고 강세는 어쩌려고요? 라고 되묻자 이풍주 교수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은 듯 가보지도 않고 포기하든 가보고 나서 포기하든 결국 내가 포기를 해야 된다면 가보고 싶었어요. 무책임하다고 해도 할 수 없고 무모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만약 나중에라도 시라 씨와 내가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면 그동안의 추억으로 남은 인생 보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며 절절하면서도 위태로운 사랑을 고백했었는데요. 주시라는 이풍주 교수의 이 무모한 확신에 고개를 떨구며 자신의 가슴 속에 피어오르는 희망이 동시에 딸 강마리의 목을 죄는 날카로운 올가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깊고 어두운 고뇌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주시라가 자신의 사랑과 모성의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 찰나 강마리로부터 도착한 엄마 나 무서워. 나 좀 구해줘라는 긴박한 문자 한 통은 그녀를 현실의 지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주시라는 제정신이 아닌 채 마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 전화는 송미령에게 연결되었고 아무 말 없이 끊어지는 수화기 너머의 침묵에 주시라는 가슴이 내려앉는 고통을 느껴야만 했었는데요. 주시라는 카페를 뛰쳐나와 병원으로 달려가며 송미령이 자신에게 했던 딸 눈물 나게 할 엄마는 세상에 없을 거다라는 말을 떠올렸고 만약 마리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은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도 부족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더라고요. 연구동에서 무사히 돌아온 강마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할머니 윤순애의 비정한 부탁이었는데요.
윤순애는 결심한 듯 마리의 방으로 올라와 차마 손녀에게 해서는 안 될 야속한 이야기를 시작했었답니다. 윤순애는 강마리를 앉혀두고 어느 날 내 엄마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 저거 어쩌려고 저런 큰일을 벌이나 싶고 내 아빠 얼굴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라며 주시라의 과거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참담했던 심경을 털어놓았는데요. 윤순애는 주시라가 아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막상 강마리가 태어나 방방 웃어주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며 강마리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를 애틋하게 고백했었답니다. 하지만 윤순애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이내 비수 같은 본심으로 바뀌었는데요. 윤순애는 엄마 부엌에 솥단지 걸고 제대로 사는 거 보는 게 이 할머니 소원이야. 마리야, 내 엄마 좀 봐주면 안 될까? 내 엄마 불쌍하잖아라며 강마리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었답니다. 윤순애는 주시라가 이풍주 교수와 어렵게 시작한 그 위태로운 관계를 지킬 수 있도록 강마리가 사랑하는 이강세 레지던트와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물러나 주길 바라는 가혹한 제안을 하며 강마리의 영혼을 처참하게 난도질하고 있었더라고요. 헤어지는 건 진짜 어리석은 짓이야. 혹시라도 내 엄마가 비슷한 얘기 비추면 내가 좀 말려줘. 라는 할머니의 당부는 강마리에게 그 어떤 송미령의 독설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었답니다. 주시라는 마리의 방문 앞에서 할머니 윤순애와 딸 강마리가 나누는 이 잔인한 대화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모두 듣고 말았었답니다. 주시라는 불과 몇 시간 전 카페에서 이풍주 교수와 마음 가는 대로 가보자고 다짐했던 그 애틋했던 약속이 사실은 자신의 딸 강마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이자 가혹한 형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복도로 도망쳐 나와 벽을 짚고 소리 없이 오열했는데요. 주시라는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그 조그만 행복이 사실은 딸의 눈물을 담보로 한 탐욕이었다는 지독한 자책감에 빠져 몸을 가누지 못했었답니다. 하지만 주시라는 이내 눈물을 닦으며 송미령이 자신에게 딸 눈물 나게 할 엄마는 세상에 없을 거다라고 비아냥거렸던 그 섬뜩한 눈빛을 떠올렸고 마리를 사지로 몰아넣은 송미령에게 복수하고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 비극적인 사랑의 굴레 속에서 더욱 독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강세 레지던트는 연구동 사건 이후 강마리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운명임을 확신하고 그녀를 다시 찾아와 뜨거운 고백을 전했었답니다. 이강세 레지던트는 주시라를 만났던 사실을 고백하며 어머니가 우리 관계 눈치채신 것 같아. 내가 형 동생인 것도 아신 것 같고. 그래서 사귀는 사이라고 말씀드렸어라며 강마리의 손을 으스러질 듯 꽉 잡았는데요. 이강세 레지던트는 형은 서로 알아가는 단계라고 했고 좋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고도 했어. 나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갖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그래서 동거 얘기도 꺼낸 거야. 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겁먹고 널 포기할 마음 전혀 없어라며 주변의 시선이나 겹사돈이라는 복잡한 굴레에 겁먹고 강마리를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었답니다. 이강세 레지던트는 강마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두 분 마음이 우리보다 작다고 확신할 수 있어. 형의 행복을 바라지만 난 내 행복도 지킬 거야.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살자라며 절절한 진심을 쏟아냈지만 강마리는 할머니의 야속한 부탁과 문 밖에서 오열하던 엄마 주시라의 슬픈 인기척이 자꾸만 심장을 찔러대어 이강세 레지던트의 품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끝내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강민보는 송미령의 프로젝트 브리핑장의 피실험자 K1로서 당당하게 나타나 장례를 술렁이게 만들었었답니다. 강민보는 자신을 찾아와 참석을 부탁하는 딸 강마리에게 K라는 거 다 밝혀진 마당에 내가 필요하다면 가야지.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라며 걱정스러운 부성애를 보였는데요. 강민보는 난 처음부터 그 녀석 이강세 마음에 들었어. 저놈이 내 딸 훔쳐가는 도둑놈이다 싶었어도 이뻤어.
서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헤어지는 건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게 아니면 끝낼 생각하지 말라며 강마리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었답니다. 강민보는 살면서 아빠가 제일 후회하는 게 너랑 내 엄마 안 찾은 거야. 이번만큼은 너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야. 마음 꼭 지켜. 힘이 필요하면 아빠가 도와줄게. 이렇게라도 아빠 노릇해야겠다라며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고 딸의 행복을 위해 송미령과 진기식 부원장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윤원경 이사는 남편 진기식 부원장이 강마리와 주시라를 겨냥한 파렴치한 폭로를 계획한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을 올렸었답니다. 윤원경 이사는 남편 진기식 부원장의 리베이트 증거를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려 했으나 남편이 자신의 명예와 탐욕을 위해 제 자식 같은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려 드는 모습에 더 이상 인간적인 자비는 없다고 선언했는데요. 윤원경 이사는 당신은 강마리 아빠 해. 나는 우리 소리 엄마 할 거니까. 이제부터 이 병원 소리 집은 내가 지킬 거야. 절대 마리한테 가게 놔두지 않아라며 진기식 부원장을 병원에서 영구히 축출하고 송미령의 야욕을 막기 위해 엄기분 원장과 비밀리에 손을 잡았었답니다. 윤원경 이사는 강마리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며 굴욕을 주던 독한 모습 뒤로 송미령과 진기식 부원장의 이면 계약서를 확보하기 위한 치밀한 정보전을 수행하며 아들 소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냉혹한 전략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더라고요. 엄기분 원장은 집무실에서 사위 진기식 부원장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듣고는 뒷목을 잡으며 주저앉았었답니다. 진기식 부원장은 이풍주 교수랑 이강세 선생이랑 형제로 알고 있는데 내 앞길 막으면 당신들이 아끼는 저 모녀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홈페이지에 강마리가 내 딸이라고 올릴 거다. 라며 엄기분 원장을 협박했는데요. 엄기분 원장은 병원의 명예가 실추될까 전전긍긍하던 차에 진기식 부원장의 이 추악한 거짓말이 더해지면 엄병원은 영원히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답니다. 엄기분 원장은 자신의 과거 과오로 인해 주시라와 강마리가 겪는 이 비극적인 연쇄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진기식 부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법적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하며 눈물의 결단을 내리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송미령이 모르는 마지막 반전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병원 내부는 진기식 부원장이 퍼뜨린 악의적인 루머로 인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진기식 부원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병원 홈페이지에 강마리가 자신의 숨겨놓은 딸이라는 거짓 폭로 글을 게시했는데요. 이 글은 순식간에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병원 게시판을 도배했고 주시라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었답니다. 로비의 대형 전광판과 직원들의 스마트폰에는 주시라와 강마리를 비난하는 댓글이 가득 찼고 주시라는 쏟아지는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는데요. 이때 강마리가 나타나 엄마 주시라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손으로 방송 마이크를 고쳐주었답니다. 강마리는 자신을 비웃는 수많은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방송실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었답니다. 더러운 입으로 가족을 말하고 천륜을 논하지 마세요. 진기식 부원장님, 당신이 홈페이지에 올린 그 역겨운 소설의 끝은 결국 당신 자신의 파멸이 될 겁니다. 제가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당신들이 20년 전 이 병원에서 어떤 추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 제가 하나하나 똑똑히 세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는데요. 강마리의 이 서슬 퍼런 선전포고는 전 병원 스피커에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멎게 만들었고 이풍주 교수와 이강세 레지던트가 그 곁을 호위하듯 지키며 송미령과 진기식 부원장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었더라고요. 강마리는 자신이 쥔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강민보가 확보한 송미령의 사기 증거를 전광판에 띄우기 위해 마지막 버튼을 누르려 했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송미령이 쥐고 있던 마지막 파괴적인 폭탄인 이풍주 아버지의 얽힌 비밀을 만천하에 내뱉었었답니다. 강마리가 누구의 딸인지 진짜로 알고 싶어. 이풍주, 당신 아버지가 20년 전에 이 병원 지하 기록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물어보지 그래. 라는 송미령의 잔인한 외침에 이풍주 교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질려버렸는데요. 주시라는 로비 한복판에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송미령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송미령의 마지막 발언은 병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요. 주시라는 20년 전 자신이 선택했던 그 정자 기증의 과정에 이풍주 교수의 아버지가 개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시라는 송미령,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풍주 시아버님이 왜 여기서 나와? 라고 소리쳤지만 송미령은 여유롭게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직접 물어봐요. 저기 당신이 사랑에 맞지 않는 이풍주 교수한테 당신 딸의 유전자 속에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라며 잔인한 웃음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었답니다. 이풍주 교수는 송미령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20년 전 이 병원의 정자 은행 설립을 주도했던 인물이었고 당시 기록의 상당 부분이 아버지의 개인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이풍주 교수는 주시라의 손을 잡았던 자신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만약 강마리가 정말로 자신의 아버지가 기증한 정자로 태어난 아이라면 자신과 강마리는 배다른 형제라는 끔찍한 진실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었답니다. 이강세 레지던트는 형 이풍주의 이상 증세를 감지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왜 그래? 송미령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잖아. 우리 아버지가 왜 말이랑 관련이 있어? 라며 형을 다그쳤지만 이풍주의 침묵은 이강세 레지던트에게 더 큰 공포로 다가왔는데요. 이강세 레지던트는 강마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말이야,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낼게. 저 여자가 하는 말 하나도 믿지 마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 또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강세 레지던트는 형 이풍주 교수가 숨기고 있는 그 무거운 비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강마리의 탄생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차갑게 식어가는 병원의 복도를 응시했었더라고요. 강마리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인턴 가운을 천천히 주워 올리며 자신의 출생이 누군가의 야욕과 비밀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에 지독한 혐오감을 느꼈지만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답니다. 강마리는 이풍주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교수님,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마주할 거예요. 그게 교수님 아버님과 관련이 있다면 더욱더 제가 밝혀내야죠 라고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강마리의 이 강인한 선언은 주시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주시라는 딸의 눈에서 자신이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거대한 성장을 목격하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었답니다. 강마리는 찢어진 가운을 다시 입으며 엄병원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그 마지막 비밀의 문을 열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각 이풍주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와 먼지 쌓인 비밀 금고를 열었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정자 기증자 명단 원본이 들어있었는데 이풍주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훑어내려 가다 20년 전 주시라의 수정 기록 옆에 적힌 기증자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이풍주 교수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나 주시라의 인생을 파멸시키기에 충분한 인물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이었더라고요. 이풍주 교수는 서류를 쥔 채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절규는 텅 빈 연구실을 가득 채웠고 그가 발견한 이름은 강마리와의 관계를 영원히 금단으로 묶어버리는 저주와도 같았답니다. 한편 진기식 부원장은 자신의 거짓 선동이 병원을 뒤흔드는 것을 보며 쾌재를 불렀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윤원경 이사가 보낸 법률 대리인이 리베이트 비리 증거물들을 들고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부원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사모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병원에서 지워졌습니다라는 선고에 진기식 부원장은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그가 그토록 가지려고 했던 엄병원은 이제 그의 손을 완전히 떠나버렸었더라고요. 송미령 역시 호텔 스위트룸에서 이풍주, 이제 내 아버지가 저지른 죄가 너를 삼키게 될 거야. 너희 가족이 누려온 그 모든 명예는 내일 아침이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테니까라며 섬뜩하게 웃으며 제2차 폭로를 준비하고 있었고 주시라는 마리가 보여준 용기를 떠올리며 20년 전 자신이 묻어두었던 그날의 진실을 스스로 세상 밖으로 꺼내기 위해 병원 기록실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답니다. 강마리가 지하 기록실 3번 방에 굳게 닫힌 철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차트들과 함께 20년 전 엄기분 원장이 직접 봉인했던 비밀 기증자 X에 대한 파일이 놓여 있었는데요. 강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의 첫 장을 넘겼고 그곳에 붙어있는 한 남자의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답니다. 그 사진 속 인물은 이풍주 교수의 아버지가 아닌 주시라조차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병원의 창립 멤버이자 송미령의 인생을 뉴욕에서 망가뜨렸던 그 악마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강마리는 자신의 몸속에 그런 괴물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지독한 구역질을 느꼈고 그 순간 기록실의 문이 다시 열리며 검은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답니다. 기록실로 들어온 인물은 다름 아닌 병원장이 비서 김미경이었는데요. 그녀는 강마리에게 인턴 선생님, 당신이 본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엄기분 원장이 당신을 그토록 미워하면서도 이 병원 인턴으로 곁에 두었는지, 이제야 당신의 가짜 인생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네요라며 피 묻은 서류 한 장을 더 건넸었답니다. 강마리가 그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경악과 혐오로 커졌고 서류에는 강마리의 생부가 사실은 20년 전 엄병원에서 엄기분 원장의 의료사고를 대신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젊은 수석 전공이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는데요. 엄기분 원장은 그 추악한 사실을 영구히 덮기 위해 조카인 주시라의 임신에 그 죽은 의사의 정자를 도용했던 것이었더라고요. 주시라는 기록실 복도에서 마리의 비명을 듣고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주시라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쓰러진 마리를 안으며 마리야, 괜찮아. 엄마가 왔어. 라고 외쳤지만 마리는 주시라의 손을 뿌리치며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아빠가 할머니 때문에 죽은 사람이었어. 내가 그 사람의 피로 만들어진 증거물이었냐고. 라며 울부짖었는데요. 주시라는 2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딸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두 모녀의 처절한 오열은 지하 기록실의 차가운 벽을 타고 병원 전체로 울려 퍼졌었답니다. 이 광경을 모니터로 지켜보던 송미령은 그래, 주시라. 이제 너도 느껴봐.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정당하는 그 지옥 같은 기분을이라며 광기 어린 승리의 미소를 지었더라고요. 이풍주 교수는 연구실 금고 앞에서 발견한 진실을 들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 든 서류는 강마리의 생부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가 20년 전 그 전공의의 죽음을 방치하고 은폐하는 데 협력했다는 치욕스러운 기록이었는데요. 이풍주 교수는 이강세 레지던트의 눈을 차마 바라보지 못한 채 강세야, 우리 아버지는 존경받을 의사가 아니었어. 우리는 죄인의 자식들이야 라고 읊조리며 무너져 내렸답니다. 이강세 레지던트는 형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형의 눈에 서린 그 깊은 절망을 보며 자신과 강마리의 사랑이 이 추악한 과거의 업보 아래 영원히 매장될 것임을 예감하며 밤하늘을 향해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었더라고요. 엄병원의 밤은 그렇게 모든 이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감춰져 왔던 피 묻은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잔혹한 파국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강마리는 할머니 윤순애에게 물려받은 의사가운을 찢어버리며 난 더 이상 이 병원의 인형으로 살지 않겠어.
당신들이 저지른 그 모든 죄, 내가 전부 다 밝혀내고 이 지옥을 끝내겠어. 라고 선포했고 그녀의 서슬퍼런 선전포고와 함께 모든 이들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75화의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드라마 역사에 남을 충격적인 74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내일 더 충격적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드라마 생각 파트너 각색도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